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오랜만에 큰 훈풍이 부니까 네. 그간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매니저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성기 혹시 돌아올 징조인가요? 반도체 정선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장이 흔들리고 지수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정말 좀 상투적인 이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심지어 제가 이제 AI 대전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10% 급락을 했다가 이틀 동안에 그대로 다 되돌려놨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는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그대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뭐 PSK 홀딩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받고 있던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셨다면 이번 조정도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탑3 종목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늘 시장 탑3 당연히 이 종목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미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한미 반도체를 다시 추천을 드리면서 네. 수주 공시가 잔고가 얼마고 뭐 이런 뻔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뻔한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결국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후퇴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달러가 강세였어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 때문에 가장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업황에 대한 노이즈까지 이제 확산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내용이나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급락했을 때 당연히 매수하셨어야죠. 제가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렸을 때도 엔비디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5% 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월요일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급등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 반도체 종목들 비중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탑2 종목.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지 않고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실적은 안 좋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저가 전기차, 말 그대로 이제 반값 전기차를 내년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라는 거 이제 명확하게 밝혔고요. FSD 이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신에 찬 이제 IR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낙폭 가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된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이 테슬라 훈풍 덕분에 장 초반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탑3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제가 한화오션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한화엔진.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종목 외에도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오션이 3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 이제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하나오션이 급등을 했고 또 오늘은 하나엔진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워낙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서도 반도체 종목들 AI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참 동안 소외됐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1분기 실적 시즌 안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오늘장 분석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못 내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 좀 들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필승할까요? 네, 오늘 5장 한 줄 전략은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크로 악재는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순환 매장세를 대비하셔야 된다. 어저께 제가
셀인 메이 이러면서 물음표를 던지고 오히려 바이인 메이 5월 달에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4월 달에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5월, 6월 달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좀 대비하셔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좀 주춤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크로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지수의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장에도 주도 섹터의 성장 섹터 종목들을 좀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에 좀 귀 기울여 보자, 눈여겨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도 리뷰해 볼 시간인데요. 한양 디지텍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도 9%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보면 좋을까요? 하루 만에 이게 14%가 수익이 났어요. 맞아요. 제가 시장이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엄한 종목을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저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성장 섹터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인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소개를 해드릴 때 한양 디지텍 결국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하나마이크론과 제가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서 사실상 이제 디램 업황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흔들렸던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업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찌 보면 좀 과대 낙폭을 이제 야기했다. 그런다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를 해놓고 시장이 안정되는 걸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딱 하루 만에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한양 디지텍이 장 초반에 12%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제가 목표가를 25,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24,300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목표가까지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PSK 홀딩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HBM과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전고점 직전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거의 19%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 그다음에 유진테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진테크는 전고점을 넘어가서 오늘 52주 신고가가 한번 경신이 좀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 조정 자체가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매크로 악재 때문이었다면 시장이 안정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양 디지텍뿐만 아니라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 특히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성장세가 2분기, 3분기로 이어지는 기업들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AI 반도체 특히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좀 유효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후에 14%나 수익률을 본 한양 디지텍 이렇게 리뷰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퓨처캠이에요. 3월 4일에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도 지금 13% 넘게 네. 급등하고 있고요. 한 3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 들고 갈까요?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시간은 좀 걸렸는데 결국 갈 종목들은 올라간다. 제가 네. S바이오메딕스도 소개해드리고 무려 330% 급등을 했고 후속주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급등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 알테오젠이 오늘 오전장에는 좀 스물스물 좀 멈칫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알테오젠도 또 18만 원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업종 대표주들 외에도 중소형주들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제가 퓨처캠도 S바이오메딕스하고 차트를 딱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S바이오메딕스 제가 여러분들께 세 번째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전고점 매물 저항을 못 뚫고 지지부진하게 거래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간이 어찌 보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고점을 한번 뚫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퓨처캠도 지금 박스권 상단 11,000원짜리 저항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장 막판까지 장대 양봉 맞으면서 이제 거래를 한번 붙여놨고요. 오늘 갭 상승 시켜놓고 13%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렇게 바닥권에 이제 눌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점 매수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강조해 주시면서 퓨처캠 리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시장 좋을수록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뻔한 종목인데 뻔하지 않게 상승하는 종목. 제가 아까 PSK 홀딩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PSK 홀딩스하고 같이
정말 여러 번 영민한 투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저도 실제 이제 매매해서 수익 실을 최근에도 뭐 지난주에 수익 실을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35,400원 현재가로 ST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STI를 제가 왜 강조하느냐, PSK 홀딩스를 왜 강조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어차피 좋아지고 있어요. D램 업황, 낸드 업황, 특히 오늘 뭐 삼성전자가 290단 이상의 V낸드 또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SSD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지금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D램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I 반도체라고 그랬잖아요. AI 반도체 안에서도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의 실적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 그걸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흐름에서 봤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미끄러진 자리가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그 실적의 성장세가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OPM 영업 마진이 무려 37%를 기록을 했거든요. 2분기가 넘어가면 4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달성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12조, 13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HBM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저평가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는 주가가 오히려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던 STI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기회만 잘 잡으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곱하기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CCS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HBM 쪽에서는 레이저 이제 장비, 특히 그중에서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쪽이 이제 성장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기대가 좀 되는데 STI는 이미 지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았었는데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 HBM 향 비중이 컸기 때문에 1분기 때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유념을 좀 하면서 저점에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1,500원. 손절 가격은 31,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시면서 STI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틀었어요.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25,350원에 제이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업황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해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게 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미래에 테슬라가 점유율 경쟁에서 좀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저가 전기차를 가장 먼저 좀 만들어내고 만약에 3천만 원, 4천만 원대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또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만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하고 있죠.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아직 업황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을 강하게 가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아마 가을 겨울쯤 되면 이제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기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주가라는 건 항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전기차 소재 종목들 일부는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서 매수 대응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부터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LFP 배터리가 좀 더 앞선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LFP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좀 핵심적인 배터리 이제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CNT 도전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이오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라든지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CNT 도전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극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덕분에 LFP 배터리도 출력이 좋아지는 거죠. 한번 충전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고 충방전 시간도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한번 방전이 됐던 걸 다시 충전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30분 안에 이제 고속 충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더 빨리 앞당겨져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유소에서 충전을 할 때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거든요. 5분 안에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사용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이제 성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CNT 도전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또 우선순위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3월 달에 강하게 한번 솟구쳤다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는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조정받고 나서 오늘 이제 이평선이 이제 우상향 추세를 좀 회복할까 말까는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제이오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잖아요. 네. 또 방송 후에도 시청자분들 만나셔야죠. 오늘 원래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없던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스팟으로 진행을 해드릴 건데 네. 장이 워낙 좀 좋잖아요, 오늘.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좀 사셔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좀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좀 해결하는 시간으로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무료 방송에서 머리 맞대고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